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2년도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이고, 오늘은부터 좀 새로운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그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그때그때 좀 그 상황에 맞는 좀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 때는 상당히 그 조회수가 높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주식의 어떤 원리라든가 이제 강의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사실 그 조회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원리랄까 이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주식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주말마다 한번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강의는 주식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주제를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배웠던 많은 그 주식 관련된 책 중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글쎄 뭐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우리가 그 수학을 배울 때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공통 수학 정석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기본서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다 그 책을 보고 수학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은 이제 공통 수학 말고 해법 수학까지 이렇게 배웠던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것은 뭐 이평선이 무엇이냐 또는 보조지표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은 수많은 그 동영상 자료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은 좀 그런 걸로 좀 그 본인들에게 어떤 기초지식은 쌓는다 하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그런 기초지식은 다 쌓여 있는 상황에서 뭐냐 중급 이상이랄까요, 실제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책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실현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주가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 그 이론을 1강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 보면 이제 이게 유명한 그 KMW의 주가였습니다. KMW 주가가 2019년도 초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가 2019년도 3월달부터 급상승을 시작하는데, 상당한 기간 급상승을 하는데 2019년 뭐 8월, 9월 정도, 그 당시에 그 2019년도에 주도주는 KMW였습니다. 그래서 뭐 KMW가 계속 상승할 걸로 대부분 개인들이 생각을 해서 아마 개인들이 이때 좀 많이들 매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9년도 8월, 9월에서 주가는 그런 기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고점에서 KMW에 물렸었던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약간 반등이 나오는 듯 하면서 다시 재하락하는, 그러면서 2020년도 초반까지 과거에 주도주였던 KMW가 힘을 못 쓰고 굉장히 애를 먹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3월달에 약간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또 바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오랜 기간 흥보를 했다가 이제 최근에야 7월달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런다고 해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가 변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1년 사이에 이 회사가 가치가 변한 건 아닌데, 주가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파도를 치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 저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이제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주식은 하나의 게임이라 생각하라.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뭐 저는 주식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이제 게임을 하려면은 그 상대의 속성을 알아야겠죠. 이제 상대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 주식은 이런 파도와 같은 모양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탈 수 있는, 바람을 이용해서 파도를 타는, 이게 뭐 윈드서핑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파도를 탈 줄 아는, 파도를 읽고 파도를 탈 줄 아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파도와 같은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이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상승할지 또 언제 하락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도, 2016년도군요. 2016년도까지 주가는 종합주가는 계속 좀 하락을 쳐서다가 2016년도 초반에 이제 종합주가는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서서 2017년도에 상당히 오르고 있다가 2017년도 뭐 가을 9월달에부터 다시 꺾임세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꺾임세로 들어왔고 2019년도 역시 계속 반등하지만 꺾임세로 들어왔고 2020년도에 들어서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희망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그렇지만 다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 코로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이 통화정책을 피면서 주가는 다시 이렇게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치듯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파도의 어떤 흐름을 잘 타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러셨군요. 2017년도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군요. 2017년 반등하고 한번 눌림 줬다가 급반등을 하다가 다시 꺾이고 올라갈 듯 하면서 다시 꺾이고 올라갈 듯 하면서 다시 꺾이고 그러면서 다시 똑같이 코로나 문제 겪고 그 뒤로는 지금 상당히 급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코스닥 시작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것은 어떤 이런 파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야 된다. 주식은 것은 계속 가지도 않는 거고 계속 떨어지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공통수학 정석을 배웠던 세대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영어는 이제 종합영어, 수학은 공통수학 정석, 이제 그걸 배웠던 세대인데 제가 이제 1학년 때는 그 수학 문제가 5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5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그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이 뭐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맞췄고 고대나 연대 가는 친구들이 한두 개 맞추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그때 수학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당 20점이었는데 중간중간 어떤 풀이하는 과정을 보고 뭐 2점, 3점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가점을 더 줬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여튼 간에 기억에 빵점짜리도 굉장히 많았고 10점짜리는 수두렸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수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학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수학을 문제에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때 어떤 문제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을 찾아내서 거기다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문제는 풀어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식도 하나의 어떤 사회과학의 하나의 분야인데 주식이라는 이 변화무쌍한 문제도 어떤 수학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그 주식이 어떤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해법 수학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를 풀려면은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건데 이제 과거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옛날에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이제 오랫동안의 차트 모습을 보면은 아마 2004년도였나 봐요. 2004년도부터 이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급상승합니다. 거의 3년간을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하락을 하고 다시 2009년도 말 정도에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2010년도, 2011년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이렇게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그랬고 또 그 과거에 주도주였던 또 하나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이때가 2013년도였나봐요. 2013년도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계속 반등을 하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5년도까지 반등하고 2016년도에 어떤 박스 코너를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2017년도, 2016년도 말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했다 하락하는 모습. 보시면은 큰 흐름을 보시면 주가라는 것은 줄곧 상승하지만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줄곧 상승한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이때가 이제 2016년도 중반인 것 같아요. 2016년도 중반부에 쭉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 이러한 또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 상승할 때만 하면 되겠죠. 상승할 때 상승하는 구간에만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고 하락하는 구간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락하는 구간. 그래서 상승하는 구간과 하락하는 구간을 우리가 분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를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상승하는 구간엔 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보유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법 수학에서 배웠던 것은 결국 공통점을 찾아내는 건데 모든 주식에는 오르는 구간이 있고 내리는 구간이 있더라. 근데 개인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자, 누구나 다 알겠어요. 지나간 차트를 보면 누구나 다 알겠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만 주식 투자를 하고 하락하는 구간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간단한 이치인데 왜 개인들은 그걸 못할까?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인은 알지 못할까? 우리는 지나간 차트를 보면 다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앞이 안 보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가 안 보였을 때 이 시점에서 이게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아, 개인들이 왜 그러면은 그 알아채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인은 그 비대칭 문제입니다. 비대칭 문제라는 것은 이제 정보가 전달되는 어떤 시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 집단과 그다음에 개인이라는 어떤 그룹 간에는 서로 이렇게 맞진 않아요. 똑같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그 개인들은 지금 어떤 그 시세가 형성되고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알아채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잘 설명드리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경기 또는 기업의 실적이라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터닝하는 시점, 사실은 이제 원칙대로 한다면 실적이 터닝하면서부터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는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선행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6개월을 선행한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실적이 나쁜데 주가는 오르니까 개인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의심을 가게 되는 거고, 기업의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오를까?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오를까? 경기 분명히 나쁠 텐데 왜 주가는 오르지? 이때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욱이 개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뉴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실적이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는데 실제 실적이 그 발생하고 나서부터 또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실적들이 좋아졌다는 뉴스가 올 때는 그 뒤로부터 또뭐 글쎄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요 정도 때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개인이 인식하게 되는 시기는 이제 요 정도 때, 요 정도 때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가 이제 점점 더 강해질수록 개인들은 이제 확신에 차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확신에 차게 될 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확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라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 증세, 하락 추세라 합니다. 이게 추세는 단순히 그 이동평균선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상승 추세는 사실은 1국면, 2국면, 3국면, 또 하락 추세도 1국면, 2국면, 3국면 이렇게 나눠봤을 때, 보통 1국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개인들은 불안을 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 주가는 왜 오르지? 뭐 이런 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가 일국면인데 사실 세력들은 이때부터 매수를 하는 거죠. 세력은 이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국면 이쪽이죠. 이쪽에도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적은 안 좋은데, 이 회사가 뭐 별로 실적낸 것도 없는데 왜 주가는 왜 오르지? 그 믿을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내 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들어가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미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세력들은 이미 저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막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삼국면, 삼국면은 뉴스가 나오고 모든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래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이때 세력들은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확신을 해서 매수를 하는 이 국면에서 세력들은 매도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세력이 누구냐? 이걸 봤을 때 보통 기관과 외국인이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라 판단하고 있고 또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개인이 세력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세력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뭐 큰 손이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주가의 차트를 모습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뉴스에서 나타나는 나의 심리와 관계없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어떤 국면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1국년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개인들이 뉴스에 의해서 머릿속에 어떤 그 확신에 차인 그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뉴스도 계속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군요. 그러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때 미련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안 판다는 얘기죠. 떨어짐이 있어서 이러면서 다시 올라갈 거야 하면서 안 판다는 얘기인데 세력들은 이때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 거고 하락 주스 제2 국면에서 이때 그 다시 올라갈 줄 아는데 오르지 않고 이제 계속 빠져버리는 이럴 때 개인들은 이제 공포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공포 국면에 접어들어서 이제 거의 좀 자포자기 비슷한 또는 거의 뭐라 표현할까요? 뭐 투매 내지는 자포자기 공포 국면에 접어들는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막 횡보할 때 여기서 공포 국면에 접어들었던 개인들의 어떤 사고의 관성이 이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무관심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무관심일 때 세력은 다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요걸로